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바이든 정부가 1.9조 달러 부양책에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정받았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자산 매입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75만 건과 거의 일치하는 74만 5천 건이 발표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오늘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선물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어떻게 한날에 좀 다 몰렸습니다. 네. 이슈가. 지금 컨퍼런스 회의, 파월이 좀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있겠거니와 오펙 플러스 관련해서 과연 감산을 중단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증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정 원래 하던 대로 감산을 진행할 것인가, 이 기도가 좀 몰려 있어요, 상황이.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놓고 매수인지 매도인지 판단을 해야 할지 네. 정확한 기준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정말 굵직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이슈를 바라봐야 할지, 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1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아토마스터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죠? 아토마스터님 월요일, 화요일 날 나오시는데 네.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차트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 주식을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미증시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미증시죠. 네. 미증시에 대한 시황을 보는 법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보는 법, 이 부분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샵 0082 이쪽으로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은 상담이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또 뉴욕 증시를 아우르는 그런 꿀팁이 가득가득 전해진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에다가 아토라고 보내주시면 강연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완화시키면서 골드가 상승폭을 조금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달러는 견고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최근에 9개월 내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금리가 조금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방 추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골드에 대해서 하방적인 의견을 주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골드는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0.17% 하락해서 1,712.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상승 전환했다고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한 그런 상태입니다. 골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상품에서 관망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오늘 컨퍼런스 회의가 새벽 시간에 잡혀 있어요. 새벽 몇 시죠? 혹시 아시나요? 오펙 플러스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파월. 파월. 파월이요. 시간은 정확히 새벽 한 3시쯤. 네, 3시 인근인데 네. 정확하게 이제 2시에 시작을 합니다. 네, 발언은 아마 한 2시 반쯤 나올 거예요. 2시에 시작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맴돌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까지. 어떤 매수다, 매도 방향이다 라는 어떤 방향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일, 전전일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골드 값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도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포인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거겠죠, 여러분들. 근데 발언을 앞두고 과연 금리에 대한 누를 수 있는 얘기가 나올까 기다리는 장세에서 거래를 하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뻔히 보이죠.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2시 이후에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 2시까지 포인트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에서 관망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자, 국채금리나 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전일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많이 꺼냈죠. 유가 네. 관련해서도 꺼냈지만은 골드 해갖고 일단은 시장 전망이 단가가 1,600 이제 중후반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꺼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견해를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 2시에 나오는 파월에 대한 내용은요.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파월 얘기를 들어보면 죄다 두리뭉실해요. 그렇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그냥 거시적으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냥 이런 얘기만 해요.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딱 꺼내놓는 시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를 만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발언이 나왔을 시에는 또 추가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2시 이후에. 2시 이후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가 국채 금리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했을 시 금값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가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를 누를 만한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발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겁니다. 언제 나올까요, 회장님? 네,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는 거는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정된 돈이죠. 매입하는 한정된 돈이 있죠. 90조입니다. 원화로 따졌을 때 90조 매월 국채를 사고 있어요. 근데 그 국채가 종류가 많습니다. 장기 국채, 단기 국채, 막 6개월물, 2년물 이렇게 단기 국채도 있고 10년물 이상에 대한 장기 국채가 있는데 이 매입 비중을 바꾼다는 겁니다. 매입 비중을. 매입 비중을. 장기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매입 비중을 늘리겠다. 단기 국채보다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국채 금리 급등을 좀 저지하겠다. 이 입장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FOMC에서 있다는 겁니다. FOMC에서. 이번 파월의 멘트가 아니라. 자, 외신 하나 잠깐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증시 하락, 국채 금리 공포 안 끝나.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값이 동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를 누를 만한 제스처를 취해야지 금값이 올라가고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시장의 동향이 미증시와 금값이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율 상승률 대비해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BI 상승률 대비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길 권유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오늘 새벽 2시에 있을 파월이 국채 금리에 대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할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아요. 어느 가능성만 살짝 열어놓더라도 이제 금값이 좀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FOMC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FOMC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채금리. 제가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작년 코로나 사태 터진 다음부터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좀 설명드린 게 여러분 채권을 지금 배워야 돼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채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채권은 뭐가 있나요? 어떤 종류가 있죠? 채권이 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모릅니다. 그죠? 왜냐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 지금 국채 금리 나오죠. 채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호황기 때는 별 큰 요소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시장에 위기가 한번 들이닥쳤을 때 채권은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뒤흔들 만한 요소예요. 변동에 따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시장이 위험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채권 매입부터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야 되니까 연준이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죠. 돈을 빨리 필요하니까 찍어내서 국채를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귀두가 몰립니다. 포커스가 쏠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을 잘하고 싶어요. 해선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다 필요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해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포착하는 겸 해서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채권 관련해서 이런 좋은 내용, 좋은 서적 이런 거 막 추천했었어요, 사실. 오늘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요. 읽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딱 좋은 시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시기가요. 정말 공부하기는 최상의 시기입니다. 없는 것도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10년에 한 번 오는 정책?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안 올까요? 10년 뒤에 또 오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 과거에 이랬었지라는 체감이 습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골드가 내려간다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골드 파월이 멘트가 이제 컨퍼런스 회의에서 이제 발언이 있는데 금리에 대한 발언을 좀 자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FOMC 회의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 발언이 2시 이후 오지 않는다면은 금값은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시까지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관망 이렇게 좀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골드 같은 경우는 또 2시 이후부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 만한 제도를 언급한다면 그때부터는 금 상승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언급이 있다면 FOMC 회의 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은 조금 하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또 알아볼 상품은요. 나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에 대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면서 지수 선물이 보합권으로 들어섰다. 하락 중이었는데 지금 다우존스만 상승권에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와 함께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상승세가 조금은 들어섰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29% 하락해서 12,64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비율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오늘도 관망입니다. 자, 금요일에 이어서 나스닥까지 관망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왜 관망 들어주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골드랑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뻔한 얘기지만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T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오늘 시장 영향 받아요. 파워립에서 변화하는 게 금값뿐만 아니라 국채, 금, 그리고 달러, 증시 다 영향받습니다. 지금 금값하고 그리고 증시랑 같은 방향성을 띠는 이유가 이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요소로 진단을 했다고 제가 노란톡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영향 끼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대비해갖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눌리는 거다. 근데 지금 파월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장에 대한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미증시 개장하고 파동에 대한 체크로 한번 진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저항대 자체는 한번 연결이 됩니다. 그 저항대는 12,750포인트. 이 자리가 가장 유효해요. 미증시 개장하고. 네. 하고 내리는 거죠. 내리는 거. 12,750포인트. 이 자리는 한번 진입이 가능하고 짧은 손절로 구성이 가능한데 제대로 된 추세는요. 2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뭐 같은 이치입니다. 이상입니다. 12,750포인트에 한 자리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추세, 본격적인 추세는 발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은 관망 들어주셨지만요. 자리값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2,750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때 짧게 매도 진입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추세는 2시 이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나스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좀 재미있는 네. 얘기 할게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많네요. 사실 이제 이거 제일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빅쇼트가 올까요? 갑자기 빅쇼트요? 2008년처럼. 네. 만약에 금리가 정말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말한 것처럼 3%, 4%까지 올라간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근데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네. 만약에 국채 금리를 누르는데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증시는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렇죠. 그죠? 마이너스 근데- 그렇게 커지니까. 그죠?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요. 네. 부채가 너무 막대하게 늘어요. 또 한 번 더. 미 부채가 진짜 많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갱신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부양책도 진행하면서. 어, 근데 저는 이게 터지면요. 진짜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버블이 상당하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도 증시가 버블이라고 하는데 네. 버블이 좀 이제 코로나19 기준으로 일어났다면은 네. 저는 2차 버블이 더 한 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간에 대한 모멘텀은 좀 많이 남았어요. 올해 하반기 오늘 올해까지도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는 미 부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명목 금리는 올리지 못하는데 물가 상승률만 계속 주도적으로 올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은 이거 통제 안 됩니다. 미국도. 코로나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죠. 질병적인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제 빅쇼트라는 관점을 본다면은 금융에 대한 시스템이 한바닥 꼬이면서 시작됐어요. 꼬이면서 모든 이제 IT 버블과 그죠? 어떻게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이제 지금인데 이번 코로나가 빅쇼트라기보다는 뭔가 금융적인 시스템이 한번 꼬여야지 그때 빅쇼트가 한번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상승 랠리를 저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통화 정책 사이클상 보더라도 연준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겠거니와 시장이 인플레이션율이 코로나 이전율로 회복을 했어요. 이전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물가 상승률이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제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먼저 돈을 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워낙 급등했던 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단은 미증시를요. 어디에서 가장 매수를 보는 게 이상적일까요?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 12,110포인트라고 좀 얘기를 드려요. 12,150포인트. 이 자리입니다. 12,150포인트. 채널 구성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채널 구성이. 이게 마지막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매수를 지실 분들은 12,150포인트 있죠. 150포인트. 이 자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방폭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출되고서 이제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일봉에 대한 관점을 좀 이해를 하세요. 증시는요, 지금 모멘텀상 구성으로 본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페드 회의랑 굉장히 맞물리는 관점이죠. 여러분, 페드 회의 이후에 지지받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부터 매수세 노려도 괜찮아요. 대형주도 그때 위주의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를 기반으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국채 금리 오를 만한 정확한 제스처 아니면 발표가 잇따르면요. 증시 반등은 이끌어진다. 어제 한 얘기였죠. 네. 국채 금리가 나스닥, 골드, 그리고 달러 다 영향을 끼칩니다. 코스피도 영향을 끼치고요. 최근에 이런 외신을 보셨을 거예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신흥국 위주에 대한 국채도 죄다 올라버리는 현상.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미 국채가 지금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흔들어요. 엄청 민감한 요소예요. 근데 2월 중순부터 사실 이제 증시는 영향이 없었어요. 원래 이전에는 여러분들 이때는 영향이 없었는데 물가 상승률 대비해 갖고 올라갔고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물가는 이렇게 조금 오르는데 국채는 이만큼 올라. 증시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파월 연설이 왜 입이 쏠리는데 왜 중요한가? 이 발언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판단의 귀추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만약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하방 모멘텀을 더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방향성이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도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12,750포인트가 저항선이고요. 12,150포인트는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기술주 랠리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이 기술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상품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뛰는 기사 살펴보시면 오펙 플러스의 미팅 회의를 앞두고 광범위하게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오펙 플러스 미팅 기다리면서 유가에서 급등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EIA 원유 재고가 원래는 90만 배럴 감소가 예상이 됐지만 2,156만 배럴이 폭증하면서 어마어마한 원유 재고가 지금 상승을 했죠. 발표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산유국들이 추가적인 감산 이어질 수 있나 이런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오일 가격은 1.7% 상승해서 62.3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펙 플러스 미팅 앞두고 원유 재고 폭증에 대해서도 또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나왔습니다. 역시 어제 말씀해 주셨죠. 이제 오일은 고점 다 나왔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일단은 오늘 데일리 관점을 좀 접근을 하는데 일단 네. 데일리 관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채널에 대한 구성이 좀 이루어졌는데 단기 고점이 좀 형성이 됐어요. 지금 방금 막. 네, 여기 포인트는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매도 들어가시려면요. 2.76 있죠. 76짜리. 네. 62.70 있네요. 단기 고점. 70이요? 네. 여기 손절 잡고 지금 현재가 매도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절이 6.70입니다. 70 벗어나면은 리스크가 좀 발동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이 절에 대한 위치 값은요.
61.50까지 보세요. 반절 포인트까지. 아시겠죠? 61.50까지. 이 채널에 대한 이탈리아 3파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뚫고 내려갈 가능성보다 네. 최근 사실 이제 V자 라인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게 이제 좀 번복적인 형태를 많이 그리기 때문인데 지금 오펙 회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급등했다는 요소는요. 네. 다시 되돌림을 줄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네. 손절이 짧은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어떻게 보면 손익비를 좀 구성했을 때 이제 100틱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익절의 구간은 100틱 가까이 좀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 5월 관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5일에서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손절가는 62.70 라인 그리고 수익 목표가는 61.5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 미팅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어떤 전략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전일 이제 저희가 서경에서 그 네.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외신이 나왔었는데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4개월, 1개월 연장 가능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산유국에서 감산하는 게 3월 말까지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월 말. 3월 말까지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오펙 플러스에서. 근데 이거를 1개월 더 연장하게 할 가능성? 시사하면서 가능성이 나왔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다시 유가가 좀 더 회귀하는 흐름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1개월 연장 안 하고 감산해버리면요. 증시 떨어지죠. 당연하게. 그죠? 당연하게 떨어질 겁니다. 제가 63.5가 강하게 저항 라인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충분히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63.5에서 쥐지 않았다면은 장기 포인트를 다시 볼 때 장기 포인트 매도를 다시 볼 때 결과 까서 보고 결정하자고 했어요. 까서 보고. 자리가 안 좋으니까. 결과 까서 보자고. 자, 지금 원래 이제 8시 이후에 잠정적인으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발표가 뜰지 몰라요. 새벽 3시에 뜰 수도 있고 5시에 뜰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언제 뜰지 몰라요. 언제 뜰지. 갑자기 지금 5분 뒤에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포인트 말고 이제 진입을 중장기로 앞으로 매도를 봐야 될까요? 라는 관점이 헷갈리신다면 감산을 중지했다? 그럼 당분간 매도 보세요. 감산을 중단했다? 이러면 당분간 매도 보는 게 정성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여러분들. 4년 반 만에 감산의 중단의 활동을 펼친다면 유가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유가 관련 내용 중에는 센세이션하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중장기 포인트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러면은 결과 발표 들어가고 하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는 전일 설명드린 것처럼 주봉상 전략이에요. 흔치 않은 10년 만에 나오는 차트에 대한 랠리성으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 보시는 63.5는 단가가 100 몇십 틱 밑에 있죠. 그러니까 단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 까놓고 봐도 자리 충분히 나와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리 충분히 나옵니다. 유가 전략 꼭 기억하세요. 결과 까놓고 감산에 대해서 중단만 하더라도 매도 랠리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 높다. 이게 앞으로 향후 유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반대로 1개월 연장했다. 여러분들 그럼 시장 관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기회가 열려야지 그다음 이제 진입 구간이 생기고 확신성이 생기는 건데 애매모호하게 떨어져 버리면요. 못 해버려요. 매매를. 그죠? 좀 지켜보고 어떤 차트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펙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아침에 못 보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딱 이제 서울경제신문 보고 오펙 회의 어떻게 됐나 이거부터 꼭 체크하실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는 지금 1시간 20분 전에 회의가 시작했
종료가 됐고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고 한 상태라고 합니다. 방송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침이나 새벽에 이런 이슈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오일은 63.50달러가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매도적인 하방 추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62.70 라인 손절 보시고 현재가 매도 진입 가능하시다. 목표가는 61.50까지 보시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개장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짧게 유로 FX까지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가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위스 프랑이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355 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유로 FX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도 관망입니다. 역시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때문인가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다 관망을 드는 게 이거 듣고 가야 돼요. 내용을. 지금 유로가 다시 하방폭으로 좀 들어서는 구간이긴 한데 네. 사실 방향성 자체를 확정짓는 추세는 아니에요. 지금 이 추세가 방향성을 확정짓는 추세는 아닙니다. 네. 파월 발언 이후의 방향성 자체 단기적인 흐름이 확정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오늘 시사점이에요. 오늘 발언 좀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발언이 회의 전에, 패드웨이 일주일 반 전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가능성 유치할 것인가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파월 발언이 아무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유로가 좀 하방폭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좀 애매모호합니다, 상황이. 유로는 좀 관망하도록 할게요. 네. 좀 이따 이제 이 얘기 끝나고 달러 인덱스 차트 볼 건데 네. 달러 인덱스에서 조금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네. 파월 발언 2시에 있는데 이거 듣고 가자. 다 이겁니다. 네. 2시에 있는데 다 듣고 가자. 이 부분만 좀 집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거의 모든 상품들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전까지는 대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유로는 하방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망 들어주셨고요. 지금부터 달러 인덱스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달러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달러가 또 조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달러가 오르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하모닉 패턴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 차트상의 흐름도만 좀 보자면은 이게 88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서 고점이 나왔다고 좀 판단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죠. 자, 지금 차트 교육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피보나치 비율로 좀 정해지는 상황인데 X, C 사이 비율 그리고 C하고 B 사이 비율 있죠. 이 체크 부분. 이 비율에 의해서 변곡점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시사하는 게 이 하모닉 패턴의 형성 포인트예요. 근데 인덱스의 최근 여러분들 기준을 보자면은 자, 부양에 대한 기조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D값이 형성되는 포인트에 포커스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패턴의 원래 원칙적인 요소는요, 변곡점을 맞추는 행동인데 지금 상황에서 변곡점을 맞추는 것보다 변곡을 향해 가르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변곡을 향해 가르칠 가능성. 고점 자리가 최근에 잡혔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언급드린 게 뭐냐면은 이 자리 있죠. 최근 달러 고점 자리. 91.35 자리, 91.40 자리. 이 자리가 향후 2개월 동안에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유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노란톡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자 차트 다른 거 하나 볼게요. 60분봉 보시면은 유로 차트가 여기 최근에 생긴 유로 차트 있죠. 잠시만요. 유로 차트 네. 1.9950 있죠. 네. 이 자리 밀리기 전까지 유로 매수 봐야 돼요. 1.19950인가요? 네, 1.19950.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포인트가 잡혀버렸어요. 매수 방향으로 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이 자리가 달러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 평가가 내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형성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45입니다. 1.9945. 19945. 네, 1.9945. 네. 1.19945입니다. 네. 유로 평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 이 이탈 자리가 나오면 유로 매수는 전격 취소입니다. 상황이 완전 뒤집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1.19945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가시죠. 네, 3대 지수 혼조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6% 상승 중이고요. S&P 500 지수는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반복하면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0.01% 하락 중인데요. 지금 잠깐 플러스권으로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시죠. 네, 현재 골드와 유로 FX만 하락권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상품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니 S&P 500 0.15% 상승해서 3,82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3% 상승해서 12,7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68% 상승해서 62.3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입니다.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7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24% 하락해서 1.204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본장 기준으로 갑자기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12,747포인트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저 12,750에서 60 다 왔네요, 여러분들. 네. 그때 매도 한번 들어가야죠. 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저항선이죠. 12,750포인트가. 정확하게 저항이 체크되는 게 12,755포인트거든요. 네. 만약에 매도 들어가신 분들은 12,780포인트의 손절은 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네.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파월 전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흔드는 장인데 네. 여기 진짜 좋은 자리죠,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그걸 체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747포인트 터치하고 조금 내려오는 모양새인데요. 아니. 네. 지금 55까지는 와야 돼. 55. 다 55까지? 왔어요. 그러면 12,755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보시고 손절은 짧게 78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지금 74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 계속해서 파월 연준의장 발언 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지금은 어차피 단기폭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런 거 한번 노려볼 만하고 80에 손절 두고 네. 이제 150포인트, 55포인트죠. 네. 55포인트 저항 연결된다. 이러면은 올라오네요. 그때 진입. 네. 이거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매도 오면은 들이대세요, 오면.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관망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또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이거 단기예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네. 저점 저점 평가가 네. 649로 일본봉 차트에 나오는데 네. 화면상에서 여기서 여기 올린다고 해갖고 엄청난 흐름세는 아니에요. 네. 지금 50포인트 돌파했네요. 55까지, 5까지. 1, 2, 5. 도달했어요. 여기서 이제 6까지. 저항 맞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딱 12,755포인트 딱 찍었는데 제 차트 한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60포인트까지 또 올라오네요. 아, 지금 매도 진입 가능하다고 우리 해양 마스터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이 자리예요, 딱. 60포인트. 여기 저항선이 하나 걸리니까 네. 여기 체크 들어가라는 거고 여기 이탈 나오면 이제 손절이에요. 이게 이제 저항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인데 네. 여기가 이제 핵심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돼요. 네. 지금 65포인트 흐르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매도세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아, 지금 765포인트 터치하고 윗골이 쭉 달면서 내려왔거든요. 네, 지금- 저항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지금 1분봉 다시 한번 체크가 좀 들어가면은 네. 지금 65포인트 찍고서 내려가는 구간이죠. 네, 네. 그죠? 네. 내려가네요. 이 자리죠. 이 자리. 네. 이 자리.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 라인이 한 차례 걸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최대 뽑을 수 있는 자리는요. 네. 최소로 뽑을 수 있는 자리는 700까지는 봐야 돼요. 700까지. 네, 12,700까지. 12,700까지. 700까지는 봐야 됩니다. 오. 이 자리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매도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약간은 수익이 또 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이거는 수익도 아니죠. 더 아, 내야죠. 그런가요? 네. 너무 단기인가요? 네, 더 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새벽 2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관망은 유지하시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매도 진입 뷰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봐주실 상품 있으실까요? 오늘 네. 나스닥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잠깐 교육을 할게요. 여러분들 증시가 왜 오른 것 같나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돈은 더 네. 찍어내는데 쉽게 생각을 해야죠. 돈은 더 찍어내는데 돈이 저축을 할 의미가 없어지네. 시장 경제가. 금리가 너무 그렇죠.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주식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주식을 시작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은 좀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버블이 꺼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평소에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저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서울경제에서 이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교육 경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네.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시가 올랐던 거야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19에서 단발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풀렸는데 지금 경제 회복을 이루기도 전에 돈이 넘쳐나니까 증시로 쏠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질 금리고 채권에 대한 금리고 그리고 부양책이고 미 연준에 대한 정책이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스피 왜 올랐나요? 개미 동학 운동? 여러분들 그 얘기 있죠. 동학 운동, 개미 동학 운동. 개미 동학 운동이 왜 일어나요? 저축을 안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전 팩트만 동학 개미 운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관과 외국인을 이기려고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금을 안 해서예요. 면 간단합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위험 자산에 다 뛰어드는 겁니다. 개미는 개미인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느낍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 으쌰으쌰 막 이러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글로벌 증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가 왜 3,000포인트를 넘었을까요? 미증시가 계속 올라서예요. 미증시가 계속 올라서. 미증시를 이해해야 돼요. 원래 주식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글로벌 시황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죠? 뉴욕 증시 그다음, 마감 예.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글로벌 시황을 체크할까요? 다른 나라 건데. 미국 증시부터 체크를 해요. 미국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내용 가지고 정말 좋은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싶어요, 사실. 서울경제에서는 해외 선물 넘버원으로 단순히 해외 선물을 다루지만은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이야기를 풀어요. 단순히 유가랑 뭐 이제 골드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네. 에 대한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주식의 계좌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해왕마스터의 시황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저도 댓글을 너무 많이 안 재밌게 쳐주시는 것 옆에서. 같아서 댓글을 많이 안 쳐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우리 해왕마스터님 시황 좋다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정말 네. 만나 뵙고 싶어요. 코로나만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만나보고 강연회도 하고 싶은데 우리 피디님께서 강연회 한번 해주시자고.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코로나 이게 1단계는 내려가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있는데. 언제 내려갈지 참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저희가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로 주식하고 해외 선물 같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황도 체크할 겸 같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해를 이 TV를 보고 1시간 동안 내일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왜 상승 랠리에서 지금 다소 꺾이는 분위기인지 이건 다시 올리려면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셔도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증시가 올라가면요. 증시가 상승하면 어떤 계좌도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코스피가 힘을 이렇게 받아버리는데. 이해하시겠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네. 아토님이 교육을 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지금 고점 포인트 나스닥 65에 잠깐 단기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잠깐 차트 마무리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65포인트였죠. 이 자리에서 박스권 휩싸이면서 눌리는데 네. 지금 지지 단가 오는 자리가 가능성이 놓이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700포인트 인근까지는 접근할 수 있어요. 좀 50포인트, 55포인트에서 매도 들어가라고 했는데 일단 눌리죠. 여러분들. 네. 청산을 하시려면 70포인트 인근에서 청산 자리를 하시고 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날 나오는 아토 트레이더분 교육 네. 있다니까 여러분 많은 친구하시고 샵 00 뭐였죠? 82번이요. 샵 0082랍니다. 여러분들 신청 문자 네.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 설명 들어간다니까 많은 공부하세요. 네. 공부가 입니다. 이걸 내 거로 만들면은 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내 거로 이 시황, 이 얘기.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 내 거 되죠. 네. 그죠? 근데 이해를 못 하고 누가 이랬대, 이랬대.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외신을 보고 리포트를 보고 어떤지 어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처음 듣죠? 저도 옛날에 처음 들었어요. 뭐야? 무슨 전략인데?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거 왜 하는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네이버에 쳐보는 거예요, 그냥. N사의 그 포털 사이트 검색어 쳐서 이해를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구나. 책도 읽어보고. 네. 이때 이럴 때 시장에서 꺼내는구나. 그럼 이 전략을 꺼냈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다 겸허하고 습득이에요.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전략이요. 처음 나오는 걸까요? 과거에 나왔던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글로벌 시황을 경험했을 때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전제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죠.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지금 네. 상황은.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강연회가 나가고 있죠.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지금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기회에 공부하시고 조금 더 나은 트레이딩과 나은 주식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토 마스터의 주말 온라인 강연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새벽 2시 연준 의장의 연설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